오늘도 해바라기 사연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부모 잘 만나서 일이라고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고는 밥 먹듯이 치는 남편과 최악의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성실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저 성실하고 부모님께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봤네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결혼하고 5개월 살면서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시댁이 돈이 많아서 아버님이 사업을 밀어주신다고 해서 그거 믿고 놀고 먹고 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버님이 사기에다 보증까지 서는 바람에 있던 재산 다 날리고 완전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고 했는데 그건 그냥 남의 얘기인 듯 싶었습니다. 진짜 쫄딱 망해서 대려 저희 집에 시부모님이 얹혀 살아야 할 정도까지 됐었으니까요. 큰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아버님은 좁은 아파트 집에서 숨막혀서 못 산다고 하시면서 산으로 들어가 버리시고, 시어머니는 역시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고 하시면서 외국에 여동생이 있는데 거기로 가버리셨어요. 외동인 남편은 두 분이 하루아침에 각자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지자 이 사람도 심경의 변화가 왔는지 그나마 한 달 일을 겨우 시작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를 꾸준히 진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도 했지만 가정이 되어서 책임감이라고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버님 도움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끈떨어진 연이 된 남편은 저희까지 놔버리고 하염없이 방황하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가장이 되어야 했어요. 아직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저는 굳은 일도 마다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 땐 저런 건 남편이라고 결혼한 제가 병신이라고 제 탓을 하고 제 욕을 하면서 악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정말 못 견디게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덜 떨어진 남편 새끼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이놈은 저만 보면 돈 했습니다. 아침이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용돈을 달라고 하는 남편 놈을 보면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가 싶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살 거면 왜 결혼을 하고 아기까지 바랬는지 모를 남편 놈이 너무 한심했어요. 다 큰 징그러운 큰아들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적어도 이 사람이 부모니까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들 둘을 키운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한테 한 번쯤 전화가 오면 준식이는 잘 지내니? 밥도 잘 먹고?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시어머니 저한테 전화해서는 저희 안부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아들 안부만 묻고 가장으로서 책임감 없이 놀고 먹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직장 다니고 있냐는 묻지 않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시어머니가 묻는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동안 참았던 화를 시어머니에게 쏘아부었어요. 어머니, 이 사람 건강도 중요하지만 직장 다니고 있는 거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도 아니고 딸린 처자식이 있는데 놀고 먹고 있는 아들을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혼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이어달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시부모님 바돈 받아서 이 사람을 먹여야 살려야 하죠?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키우셨어요? 저도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했더니 그럼 아직 마음도 못 잡은 해보고 도둑질이라도 하라는 거야? 아들이 저러는 거에는 다 부모님 탓인데 본인들만 모르고 있더군요. 제발 말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왜 이러는지 몰라서 그래요? 나도 모르겠다.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 아들 너무 잡지 마라. 하시고서는 자기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몰상식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상대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열이 받아 술을 한잔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골칫덩어리 큰아들인 남편이 왔더군요. 기분이 업이 되어서 손에는 비싼 와인도 사고 최상급 소고기도 사들고 왔더군요. 저는 내일 내야 하는 공과금과 아이 학원비 때문에 머리 아파서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돈을 쓰고 왔더군요. 돈 어디서 나서 이런 비싼 걸 사가지고 온 거야? 나 조만간 큰 돈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기분 내려고 사왔어. 돈이라도 들어오고 나서 돈을 써야지. 먼저 이렇게 쓰고 나중에 혹시라도 돈 안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야, 초치지 마. 지금까지 기분 좋았는데 재수없게 그딴 말을 해. 그리고 이거 산 거 돈이 얼마라고 그러냐? 당신 그럼 이 돈 당장 나가서 벌어올 수 있어? 제발 돈 하지 마. 넌 내가 돈으로 보이냐? 네가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은 싸우다 말고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혼자 술을 마시며 제 마음을 달랬네요. 이혼이 그리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생 저런 사람을 보고 살아야 하나 많은 고민도 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눈이 멀어서 결혼을 했는지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부잣집이라고 해서 부모가 부자인 거지 아들이 부자는 아니라는 걸 살면서 느끼고
더군다나 가진 거라곤 허세뿐인 사람, 이런 사람이 뭐가 좋다고 결혼을 했을까요? 매너 있고 돈 잘 쓰고 자상한 모습에 반했는데 결혼해보니 다 거짓이었어요. 딱 하나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돈 쓰는 것이더군요. 저는 남편과 사이가 며칠 동안 냉랭해 있어서 서로 얼굴을 봐도 대화하지 않고 아이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며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몸이 너무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벨이 울리더군요. 아이는 학교에 가고 남편이 집에 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자꾸 벨을 눌러서 누워있다가 문을 열어주려고 거실에 나가니까 남편이란 사람이 저를 억지로 방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절대로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문 밖에서는 계속 초인종을 눌러댔어요. 문을 계속 열지 않자 밖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최민석 씨 이렇게 문 안 열어주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당장 문 여세요. 제가 문을 열려고 하니까 남편 놈 안 된다고 저를 말리더군요. 저는 남편을 밀치고 인터폰을 받았어요. 상대 쪽에서는 본인들을 채권자, 집행관, 보조자라고 하면서 신원을 받기더군요. 문을 열어주자 세 남자가 우르르 들어오더니 설명이 끝나자마자 보조자라는 사람이 물품 뒤에 딱지를 붙이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을 짧게 했는데 전혀 기억이 없었어요. 순식간에 후다닥 붙이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놀라기도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기도 했어요. 순식간에 제 살림에 붙은 딱지를 붙이게 한 남편 놈이 너무 악마 같고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들어서 남편 놈한테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안 한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이놈이 자기 친구라는 놈이랑 동업을 한다고 했는데 친구놈이 사기치고 도망가서 모든 것을 혼자서 떠안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살 때도 나가기만 하면 사고를 쳐서 한동안은 제발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젠 그냥 버리는 게 답인 것 같더군요. 어차피 집도 이놈 거고 이놈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저는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이놈이 저 피해서 나가는 틈을 타서 저는 이놈 모르게 아이와 함께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올까도 생각했는데 그때 심정으론 그 집에 더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나온 것을 알고 남편 놈 약을 먹었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생명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차후 약간의 후유증이 올 수 있다는 말에 그때 그냥 오랜 시간이 걸려도 이혼을 하기로 하고 친정엔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알아보니 무료 상담이 있어서 그쪽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무료로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셨어요. 처음엔 포기했던 재산을 아이가 있다 보니까 다 포기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양육비와 재산에 관한 문제였는데 재산은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재산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괜히 그 얼마 안 되는 재산 바라고 이혼도 못하고 계속 진흙탕 싸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땐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이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요. 저는 아는 언니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다저녁에 남자 2명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사채업자라는 사람들이 제가 거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는 협박과 독촉을 하고 갔습니다. 이놈이 사채까지 썼더군요.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갚을 자신도 없었지만 평생 그들한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는 친정에 알려서 도움을 청했어요. 아버지가 시댁 어른들한테 전화를 해서 서울로 불러들였습니다. 시아버지도 아들의 심각성을 알고 그제서야 시댁의 아버님, 형제분들과 지인들한테 도움을 청하더군요. 확실히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 인맥은 좋았지만 결과는 실하지 못했어요. 다들 아버님을 피하는 눈치였어요. 다 망하고 산으로 가버린 아버님께 그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나마 가족이라는 분들에게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시부모님이 다 있는 데에서 이 사람과 이혼을 진행 중인 걸 알렸더니 아버님이 아무 말 없이 계시다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끝까지 시어머니 저한테 절대로 이혼을 안 시켜줄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접 소송을 진행하려 했는데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절차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해결을 본 상태는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너무 힘들 땐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아들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평생 겪을까 말까한 경험을 너무 많이 해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다행인지는 몰라도 아들이 씩씩하게 밝게 자라주고 있어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남편 놈은 정말 후유증을 가지게 되어서 그 잘난 어머님이 당신 아들을 보살피고 있어요. 한 번씩 전화해서는 저보고 당신 아들 데려가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네요. 지금 이혼 진행되는 거 보니까 하루살이 인생 살아가는 남편 새끼랑 이제는 곧 이혼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